조계종과 BBS 불교방송이 불교적 생명윤리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행스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백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인 백제 금동관음 보살상의 국내 환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를 담은 도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과 BBS 불교방송이 교육과 포교는 물론 가축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불교적 생명윤리 확산에도 힘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과 임원진들은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방송 포교를 통한 정법 구현과 불법 홍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불교방송에서는 강동은 방송본부장과 김종천 경영본부장 등 임원진이 동행했으며 총무원에서는 기획실장 오심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막중한 소임을 맡으셔서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인사와 덕담이 오간 뒤 원행스님은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방송인 BBS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불교방송과는 개국 초창기 때 중앙종의 특위위원으로 인연을 맺었고 이후 중앙승가대 총장 재임 시절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BBS와의 이 같은 인연은 방송 포교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고 원행스님은 종단과 불교 방송이 불법 홍보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종회에서 특위로 위원으로서 가가지고 좀 들려서 좀 비교적 그 사사히 좀 살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인연이 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신도들과 스님들이 힘을 합쳐서 포교하고 이제 교육하는데 좀 많은 계획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는데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상신 BBS 사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근절 등 불살생에 입각한 생명 존중 사상 실천에도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오는 2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불교 방송 등이 앞장서 공장식 축산과 대량 살처분의 악순환 구제 운동을 위한 아젠다 채택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이나 AI다 이런 병이 걸리면은 막 이 동물들을 집단 살처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살생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좀 바꿔보자 해서 정부도 촉구를 해서 공장식 축산을 좀 이렇게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불교가 뭐 방생한다고 물고기 방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생명체를 존중. 이에 앞서 선 사장은 BBS 불교방송이 제주 불교방송 건립에 이어 앞으로 전주 불교방송 건립 추진을 조만간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포교는 물론 불교적 생명 존중 사상 확산까지 BBS 불교방송과 종단 새 집행부는 불교 발전이라는 화두 아래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의 원행스님이 당선된 이후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불교계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행스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북 관계에 있어 정치권과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평양이란 단어를 우선 언급했습니다.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갔어요. 예, 그때 평양 3번 모시고 갔어요. 예.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발맞춰 조계종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대통령 가까이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를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원 경제수석은 종교계가 남북 간 교류에 있어 중요할 때마다 물꼬를 터줬다면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은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으로 내정된 윤 수석을 신신 깊은 불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님도 여기 교회사를 많이 다니셨고 예. 또 그 OECD 대사를 하면서 유럽에 계실 때도 예. 또 사찰을 많이 다니시고 스님들하고 교분도 깊고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청와대와 불교계 간의 소통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같이 모임 열심히 하면서 같이 도를 더 닦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또 하고 또 한편으로 불교 쪽하고의 소통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원행 스님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나 국민 행복을 위한 정치권과 종교계와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늘진 곳이나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다 이렇게 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종교인들이 맡아서 그 일을 해드리고 해서 나라와 국가가 뭐 행복한 길로 가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 상생의 길을 찾고 윈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스님께서 취임 이후에 말씀하고 계신 화쟁과 상생 그리고 또 이 소통의 행보를 보여주시면서 그 화쟁과 상생을 말씀하시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를 너무 강조하고 계신 점은 저희 정치권에 주시는 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다음 달 3일 마곡사에서 봉행되는 창립 18주년 법회 때 원행 스님을 법사로 공식 초청했고 원행 스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새 집행부가 청와대, 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불교계 현안들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을 학문적으로 바라본 법문이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 국회 불자위원회 모임인 정각회는 국회 정각선언에서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를 법사로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신 교수는 불교 철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금강경 읽기란 주제로 모두 600권에 이르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가운데 한 권인 금강경의 역사와 해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특히 금강경의 핵심으로 광대심과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등 4가지 마음을 기반으로 한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주호영 정각회장을 비롯해 국회 직원불자회 등 신도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 기구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반백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향상과 수행 포교 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전국 비구니회. 지난 1968년 설립된 전국 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및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자비와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국 비구니회를 홍보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전국 비구니회의 역사를 통해서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8일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열리는 50주년 기념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집니다. 먼저 비구니회의 창립 발전에 기여한 사부대중들을 위한 영산제와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또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인 사찰음식과 관련된 행사들도 마련됩니다.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이 강의에 나서고 사찰음식 체험 부스와 특산물 프리마켓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의 대가인 명장 1호 선재 스님의 강의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니회에 17개 지회가 있는데 17개 지회에서 전라도, 제주도, 부산 등 참여하시는 스님들께서 음식이나 판매 같은 거를 그날 오셔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과 수화 공연, 핸드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앞으로 여러 사회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잠잠해 있었고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비구니회에서도 좀 많이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비구니회에서도 이제 종회원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선출이 돼서 좀 앞으로도 비구니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는 전국 비구니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국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이자 국보급 불교 문화재로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백제 금동 관음보살상의 국내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3대 미소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상의 국내 반환을 위해 소장자인 일본 기업가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매 가격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결국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일본인 소장자는 불상을 돌려주는 대가로 우리 정부에 100억 원 이상을 요구했고 우리 측에서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 이상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소장자 측은 홍콩의 국제 경매시장 등에 불상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장자 측에서 100억 원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 우리 측 생각과 큰 차이를 보여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으로 꼽히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지난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1970년대 일본의 한 기업인이 구입해 최근까지 소장해왔습니다.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의 국내 환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국보급 불교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빈한 삶과 불법 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 대종사의 입적 5주기 추모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제주 반야사는 대웅전에서 추모 법회를 봉행하고 평생 법을 펴는 포교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의 뜻을 받들어 불교 중흥과 대중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온양 불국사 주지 종석 스님은 법문에서 한 중생이라도 건지시고자 늘 파고다 공원에서 법을 펴셨고 예불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등 자신의 수행에는 철저했던 분이라며 무진장 스님을 회상했습니다. 무진장 스님은 지난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나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맡아 40여 년간 대중포교에 힘쓰다 지난 2013년 입적했습니다. 정기국회에 꽂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표현되는 문화예술계 적폐청산 문제가 시작부터 국감 화두로 떠오르는 등 벌써부터 정책 국감은 사라지고 정쟁의 장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펼쳐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의 쟁점이 적폐청산으로 흐릅니다. 적폐청산을 국정기조로 내건 정부 여당이 아니라 보수 야당이 문화계 내부에 적폐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나서며 적폐를 부르짖은 문체부가 편향적 기관장 인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들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스펙트럼이 다양한 각종 문화예술단체 인사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조사 범위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한정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문체부가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이와 같이 제대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거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체부가 아마 최순실 차은택 여파로 제때 법률 집행을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문체부가 발행하는 정책 홍보지 위클리 공감이 현직 대통령 홍보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몇 회 출연하셨는지 보면은 총 8회 출연하셨어요. 1년 반 동안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주간지가 정책 홍보진지 정권 홍보진지 대통령 홍보진지 혼란스럽다라는 문제제기가 매해 국감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국감마저 부문별 특수성에 걸맞지 않게 정략적이고 이념적 공세에 치우친 모습이 국감 첫날부터 펼쳐졌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병역 특혜 논란으로 체육계 적폐란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프로야구도 국감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증인대에 선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선수 선발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대중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점이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부 정책과 집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공방과 이슈에만 치중한 감사가 아닌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 국감이 되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 제도에서 화재 방지 시설에 대한 배점이 총점 100점 가운데 겨우 1점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문체부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화재 방지 시설에 대한 배점이 너무 낮고 그나마도 무의미하게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프링쿨러나 3종 소화기 중 하나를 갖추고 적재적소에 배치한 경우 화재 방지 시설을 만점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기초 설비를 충족한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만점인 1점을 받은 박물관 121곳 중에서도 10곳은 스프링쿨러가 아예 없고 4곳은 10대 미만의 소화기만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를 담은 도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 1224주년 계산대절을 맞아 우리 시대 대표 도예가로 꼽히는 이종능 작가의 도예전이 개막됐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생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구원의 상징, 사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백제불상, 미륵반가사유상이 도자기와 결합해 새로운 도예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불교적 사유의 세계가 도자기를 통해 형상화됨으로써 작가의 예술적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가장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깨달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우리 태초였던 흙 속에서 어떤 방가 사유상이 이제 솟구쳐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의 어떤 시간을 본다. 반야신경과 금강경과 같은 불교 경전의 가르침이 도자기와 만나 불교와 예술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기하학적인 추상적 문양을 현대적 색감으로 표현한 도예 작품들에는 작가의 자유분방한 예술 세계가 엿보입니다. 가장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양을 만약에 색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기하학적 추상 문양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이 시대의 도예가 이종능 작가가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20번째 개인전을 열고 불교의 철학이 담긴 작품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조계종 전 사업부장 가군 스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작가는 100색의 달 항아리 작품 등을 통해 흙 본연의 색과 질감을 살리면서도 이 시대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적인 도자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자꾸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날로그는 자연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산에서 흙을 팠을 때 나오는 그 흙 자체를 1300도의 불을 통과하더라도 그 질감과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라는 그런 화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종능 작가는 흙을 처음 만졌을 때의 설렘이 비움으로 바뀌고 이를 다시 채워야 하는 고민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산문을 연 지 1224주년을 맞은 서울 봉은사의 계산대제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불교와 도자기가 결합된 새로운 예술 작품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종능 작가의 도회전은 오는 16일까지 봉은사 경내 보호당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고려시대 대표 사찰로 꼽히는 여주 고달사지에서 당시 사찰을 부흥시킨 원종국사를 기리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말사인 여주 고달사는 지난 7일 고달사지 승탑 앞에서 제1059주기 고달사 원종국사와 선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는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고 조계사 길놀이패, 조계사 육법공양팀, 가수 박희진 씨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여주 고달사지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과 보물 제6호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등이 남아있고 지난 2000년 이후 경기 도립박물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고달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도난으로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간대군 영정을 환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0년 충남 논산 전주희 씨 종중 영정각에서 사라진 이간대군 영정을 환수했다면서 국립고궁박물관을 통해 종중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간대군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의로 조선 2대 임금 정종의 동생이자 3대 왕 태종의 형입니다. 문화재청은 그림에 대해 조선시대 4대부 초상화의 전형적 형식과 화법이 반영됐다면서 부자지간인 태조 어진과 용모를 비교하고 형제인 정종, 태종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향 용화사 주지 성법 스님이 최근 신간을 내고 한국 불교를 위한 조언과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향 용화사주지 성법 스님의 신간 그래도 불교는 스님이 오래전부터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나름의 해법에 위법 망구 혼신을 다해온 실천의 결과물입니다. 불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한국 불교의 위기를 맞아서 그래도 불교의 희망이 있음을 그러기 위해 다 함께 근본부터 바꾸도록 노력하자는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신도들에게 법문을 통해서 밝혔던 소회와 더불어서 화엄경 10지품 해설을 덧붙여 한국 불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론을 담아냈습니다. 뭔가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줘서 불교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나 불교에 크게 실망한 분들에게 불교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한 그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싶어서 그 화엄경 이제 10지품을 중심으로 이제 그 책을 다시 조금 이 원고를 새로 써서 성법 스님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출발점이라고 보고 경전마저도 늘 새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인터넷 불교 사이트인 세존 사이트를 통해서 대중과 호흡해오고 얼마 전부터는 불교계에 전문적인 역량이 쌓일 수 있도록 세계적인 학술서 번역 출간을 시작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바로 보자. 그리고 같이 해설서를 보자. 해서 묶어놓은 게 세존 사이트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명저들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나라 이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들한테도 자극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일반 대중 속에도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올해 초 학술서 2권을 처음 선보인 데 이어서 향후 총 20여 권 출간을 마지막 원력으로 삼아 온갖 병고를 무릅쓰고 정진하고 있는 성법 스님은 비용 마련을 위해서 신라시대 금동 열애 입상을 공개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불교 운동을 펼쳤던 한마음서는 대행 스님의 수행법을 연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는 청강 스님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행의 관법에 관한 연구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겁니다. 청강 스님은 대행 스님 선수행법의 특징은 관법에 있다면서 그 핵심은 한마음의 불성을 바탕으로 믿음과 노음 그리고 지켜봄을 통해서 자신이 본래 자성불임을 확인하는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국내 대표 음식문화축제 2018 전주 비빔밥 축제를 비롯한 전주 음식문화와 관광지가 외신을 통해 유럽과 중국에 소개됩니다. 전주시는 유럽과 중국의 음식, 관광 전문 잡지 기자들이 전주 음식과 전통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전주를 찾고 있다며 전주의 대표 먹거리 업체와 남부시장과 오목대, 전주 한옥마을 등 명소를 취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11일에서 12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립니다. 헬싱키 국제한국연구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에서는 전통문화의 상징과 문화 정체성, 제의, 놀이, 축제, 음식 인문학, 역사, 문화적 공간, 인물과 조직 등을 20여 명이 나눠서 발표합니다. 국내 최대 국악잔치인 제51회 난계 국악축제와 제9회 와인축제가 오는 14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동군은 올해 축제 주제로 대한민국 국악의 성지 640년을 담다와 영동 와인 마음을 홀리다를 내걸었습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나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절하거나 중단한 말기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는 통증을 관리하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보다는 가족이 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웰다잉을 위한 임종포교에 매진한 지 오래됐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생사불이, 생과 사가 하나고 둘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자기 몸을 옷으로 느끼면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겠다는 마음 공부가 충만할 때 품위 있는 죽음은 자연스레 구현될 것입니다. 네, 10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